안녕하세요. 여성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속 깊은 언니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30, 40대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0, 40대 여성이라고 하면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오늘은 이거를 주제로 해서 제가 재미있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신이 잘 되는 시기가 있을까요? 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시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가 규칙적인 분들과 불규칙적인 분들이 임신이 잘 되는 시기를 찾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들은 다음 생리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배란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란일로부터 5일 전 그리고 배란일로부터 3일 후 이때가 임신이 잘 되는 이제 배란기인데요. 더 임신 확률을 높이려면은 배란 예정일로부터 3일 전과 1일 후 이때 관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란 자체가 되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란 테스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서 난포가 잘 크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 배란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배란 점액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배란기에는 콧물 같고 또 흰 달걀 같이 좀 끈적한 점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액이 분비되면 이제 배란기구나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하신다면 자연 임신의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배란 테스트기로 말씀하셨는데 배란 테스트기랑 임신 테스트기가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배란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 모두 소변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란 테스트기는 배란 되는 시기를 예측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란이 될 때 몸에서 높아지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농도를 소변에서 체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는 임신이 되었을 때 나오는 소위 임신 호르몬 HCG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체크하는 이제 테스트 방법이에요. 두 개의 차이는 배란 테스트기는 오후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임신 테스트기는 첫 소변,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첫 소변으로 테스트를 해야 조금 정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배란 테스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 예정일로부터 2주 전이 배란일이잖아요. 예상 배란일. 그로부터 3일 전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매일 사용을 하시다가 두 줄이 나오면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관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양성이 두 줄이 나왔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검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아주 이른 시기에도 체크가 되고요. 만약에 임신 테스트기로 체크를 했는데 조금 애매하다 하시면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두 줄이 진하게 나오면 산부인과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질이 조금 늘어나기도 한다는데 관계를 할 때 질방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나온 질문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한 번 이상 출산을 한 여성에서는 누구나 질이완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면서도 생길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혹은 유전적인 원인으로도 질이완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질이완증이 생기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관계할 때 어떤 소리가 많이 나면서 질방기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목욕탕에 몸을 담갔을 때 밑으로 물이 들어오는 느낌 혹은 아래가 뭔가 좀 허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좀 교정을 많이 했어요. 질을 좀 좁히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레이저가 되게 많이 발달이 되면서 질 타이트닝을 유도해주는 그런 레이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고 시술도 상당히 많아진 상태거든요.
이런 질 레이저의 원리는 질 점막 아래쪽으로 열을 줘서 콜라겐이 좀 생기도록 해주는 효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 생겨있는 콜라겐들도 좀 이렇게 꼬아주면서 즉각적인 효과도 좀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 레이저들은 질 내부의 볼륨을 개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질염이나 방광염 혹은 경도의 요실금 같은 것들도 개선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 본인의 성감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레이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어떤 객관적으로 나의 질 넓이라든지 질압을 측정하는 기계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를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좋아졌는지 살피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닝 되는 방법 중에 레이저 말고도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질 레이저랑 거의 이제 양대 산맥으로 해서 질 이완증을 교정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질 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얼굴에 이제 볼륨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질에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필러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이거는 얼굴에 넣는 필러랑 똑같은 거고, 히알루론산은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고 녹아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질 필러도 마찬가지로 넣어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볼륨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질 필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콜라겐 필러인데, 이게 가장 흔하게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질 필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콜라겐이 없어서 이제 볼륨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씨앗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콜라겐을 더 생성을 도와주고, 보통은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효과가 느껴지게 되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보다는 지속기간이 더 길어서 3년에서 5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스트란 필러인데, 이거는 이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체 내에 넣었을 때 면역 반응이나 이물 반응 같은 게 좀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전성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 필러 같은 경우는 이완 정도나 아니면 본인이 효과를 원하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개개인 다 다르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질 필러와 용량을 결정하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모유수술을 할 때 유두 부분이 조금 진해졌는데, 이걸 혹시 분홍빛으로 좀 만들 수 없나요? 네, 그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겪고 나면은 이제 몸에 여러 가지 후천적으로 유두와 유륜에 이제 색소 침착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원래보다 좀 커진다든지, 유륜이 아니면 유두가 좀 검어진다든지 하는 그 불편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큰 이상은 없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미용적으로 조금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색소 침착이나 이제 미백에 관련된 레이저들이 워낙에 많고, 유두와 유륜도 마찬가지로 미백 레이저를 통해서 분홍빛으로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색소 침착의 정도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레이저의 종류 혹은 레이저를 시행해야 되는 시술 횟수 같은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은 진료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두 쪽에도 그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외음부 쪽에도 레이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음부 미백에도 최근에는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외음부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딘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음순 그리고 대음순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다 외음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Y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미백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홍빛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데,
보통 얼굴에도 이제 토닝 레이저 같은 걸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레이저가 모두 다 똑같은 레이저가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음부도 지금 현재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범위 그리고 시술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레이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나 혹은 뭐 피부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레이저 진료를 받고 원하시는 그런 미백 효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음부 쪽에는 털도 있는데 혹시 털 있는 상태에서 미백 레이저를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미백 레이저를 받으시는 분들은 털이 있으면 사실은 방해가 많이 되고 또 레이저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털이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쩌면 미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백 레이저를 하기 전에는 제모를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뭐 제모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와서 제모를 하고 바로 레이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Y존에 미백에도 관심이 많지만 요새는 왁싱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왁싱하고 이후에 어떤 뭐 불편감 같은 걸로도 진료를 제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인중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그 레이저 제모를 하듯이 외음부에도 레이저 제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백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은 같이 외음부 제모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브라질리언 제모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왁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왁싱은 어떤 털을 계속 안 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몇 번의 시술로 이제 털이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고 미백 효과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브라질리안 레이저 제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저 제모는 몇 번 정도 받아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사람마다 그 다음에 털의 굵기나 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한 5번에서 10번 그 사이 정도로 받으시면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이저 제모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이제 모공이 있고 그 안에 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뭐냐면 그 모공 밑에 숨어있는 털을 뽑아도 계속 털이 나게 하는 그 모근 세포를 없애는 게 레이저 제모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레이저를 쏘면 털을 타고 레이저가 쭉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모근 세포를 이렇게 찍 찢어서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레이저를 하고 나서 나는 충분히 다 했는데 왜 계속 또 나지요?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털이 다 막 자라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근 세포가 막 자라는 애들도 있고 좀 자는 애들도 있고 뭐 좀 쉬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레이저를 쐈을 때는 막 자라는 애들만 영향을 받아서 죽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쉬고 있었던 애들이 다시 자라면 걔네는 이전에는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때 또 한두 번 정도 받으시면은 이제 털이 안 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는 보통 3주 간격으로 받으시면 좋고요. 그보다 짧으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주 이상 간격을 두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털은 한 2mm 정도 나왔을 때 레이저를 쏘면 제일 효과가 좋아요. 너무 길면 바깥에 있는 털이 에너지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아예 없으면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 4일 전에 면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레이저를 받으시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0, 40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사실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적으로라든지 그런 불편감들 아니면 고민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또 이걸 어떻게 하기에는 귀찮고 하면서 많이 넘기시는데요. 요새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이제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상담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좋아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 레이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단 뭐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꼭 받아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